네. 예,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저희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분은 그 유콜란이 소속되어 있는 온캠퍼스의 한국 지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10분에서 15분 사이로 그 CAG 그리고 온캠퍼스 약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저희 부 학생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한 학생은 영국에 직접 가서 한 학생 온라인으로 했던 그 경험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퍼스 에듀케이션 그룹 한국지사의 김유선이고요. 오늘 제가 간단히 영국에서 이제 약대를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다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약사가 된다든지 약대를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약대를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저희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대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사가 되려면은 영국에서 약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국에서 약사가 되려면은 무조건 이 MPharm이라고 하는 최소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공을 해서는 약사가 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 MPharm, 기본 4년짜리 이 과정을 졸업을 해야지만 약사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사 학위를 취득한 모든 학생들은 뭐 영국 학생이든 외국 학생이든 상관없이 올해부터 이제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이어라고 했던 것이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뀔 건데 이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을 반드시 52주 1년 동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엠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에 한해서고 이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이 1년간의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이것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필기 시험, 제가 알고 1년에 2번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한 번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약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영국 내에서 약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엠팜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파머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큰 첫걸음이기 때문에 내가 영국에서 약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는 약대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대가 32개 학교에서 영국 내에 이제 대학교가 한 130개 정도 되는데 한 32개 대학교가 현재 인가를 받고 약대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파트너 대학 중에 하나인 썬더랜드 대학교의 약대를 이제 먼저 추천을 드릴 건데 썬더랜드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북부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방의 장점은 일단 생활비와 어, 기숙사비, 학비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준과는 좀 상관없이 지역적인 특성상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썬더랜드 약대는 이제 비용만 저렴한 것이 아니고 썬더랜드 약대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대로만 보면 한국에서는 전반적인 뭐 랭킹을 많이 중요하게 하지만 영국 유학을 생각하신다면은 전체 랭킹보다는 그 대학교의 각 전공의 랭킹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학교 랭킹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32개밖에 없는 학교 중에 이제 본인이 학교를 선택을 하실 건데 그 과를 더 먼저 살펴보시는 거를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썬더랜드 대학교 약대를 제가 추천을 드리느냐?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약대를 나오는 거는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약대를 나온다고 해서 한국식으로 이제 뭐 시험을 보고 약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52주간 1년 동안의 그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약사 고시를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썬더랜드 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100%그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자리를 확보하기도 했고 그 후에 본 그 약사 고시에서 매년 상위 5위 안에 드는 그런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합격률이 이 약사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 한
2%가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대학별로 이제 순위를 매겨보면 UCL 바스트 다음으로 썬더랜드 대학교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약사 고시 합격률을 보인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 약사의 그런 위치라든지 그 연봉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졸업생 초봉이 뭐 분야랑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25,000 파운드에서 많게는 40,000 파운드 정도의 초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비를 비교 드리자면은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대학 3개를 이제 꼽아봤어요. 그래서 썬더랜드 대학교 그리고 좀 비슷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인데 노팅엄 그리고 QUB 이렇게 대학교가 있는데 학비를 보시면은 썬더랜드 대학교가 이 두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기숙사비도 굉장히 저렴한 거를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저렴하니까 티칭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약사고시 합격률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퀄리티가 만약에 티칭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약사고시 시험 자체가 아카데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그 약사고시 합격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의 퀄리티, 티칭 퀄리티 는 이 약사고시 합격률을 통해서 인증이 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학비를 자랑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썬더랜드 파운데이션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 뭐 GCSE A 레벨을 통해서 가실 수 있고, 뭐 국내에서 IB, AP를 하는 학생들은 다이렉트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니면 내가 이제 빨리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만 마치고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파운데이션을 바로 입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썬더랜드 약대를 진학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썬더랜드 약대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은 최소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마쳤다라고 하면은 2학년 내신이 4등급,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은 최소 6등급, 그리고 검정고시 70점 이상으로 입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약대 파운데이션이고 약대 진학을 하는데 조건이 다소 낮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조금 저희가 이 정도를 받아도 학생들이 잘 따라가는 거가 이제 최근 몇 년간을 통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다소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것보다는 좀 더 등급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IELTS로 5.5에 모든 영역 5.0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은 약대 파운데이션에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최대 저희가 1,500 파운드는 파운데이션 입학할 때 최대 1,500 파운드의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썬더랜드 대학교에서도 역시 조금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약대 포함해서 매년 1,500 파운드, 그래서 총 4년간 6,000 파운드의 장학금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내 고등학교 성적, 영어 성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출석만 한다고 해서 진학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운데이션 때 왼쪽에는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스킬스 포 사이언스 이렇게 3가지 아카데미 모듈을 배울 거고요. 여기서 평균 65% 이상 그리고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하고 IELTS를 7.0,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다 받게 되면은 썬더랜드 약대로 진학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저희 온캠퍼스 시리즈에서 파트너를 맺고 있는 학교 중에 가장 약대로서는 이제 괜찮은 그런 썬더랜드의 진학 보장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나는 이 썬더랜드 약대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파운데이션부터 어떤 특정 학교를 딱 정해서 가기보다는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유카스라는 그 영국의 대학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다른 학교들도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학생들에게는 제가 UK노스의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이 온캠퍼스 UK노스의 특징은 썬더랜드 파운데이션을 하면 썬더랜드밖에 못 가는 그런 진학 보장은 되기는 하지만 약간 그런 제한점이 있지만 UK노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유클란 약대를 진학 보장 받으시는 동시에 유카스를 통해서 최대 4개 대학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학생들 이제 오퍼 받은 현황을 보면은 런던에는 킹스 컬리지, 노팅엄, 맨체스터, 드먼포트, 헐, 킬 이런 학교들로 오퍼를 받고 실제로 진학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유클란으로도 진학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입학 지원 자격 조건은 앞서 썬더랜드랑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성적과 영어 점수로 들어오실 수 있고 유클란 약대는 동일하게 65% 이상 인터뷰 시험 통과, 그다음에 IELTS 7.0을 받으면은 유클란 약대는 진학 보장 받으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유카스 지원을 서포트해드리기 때문에 또 다른 학교도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썬더랜드 파운데이션은 썬더랜드 대학 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온캠퍼스 UK노스 같은 경우는 나는 약대를 가는 거는 확실히 희망을 하지만 아직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지는 정하지 않았다. 영국의 약대가 32개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어느 대학, 최종 대학을 결정을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UK노스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 외에도 또 진학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아스톤 대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스톤 대학교는 영국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버밍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학교고요. 아스톤 대학교는 특히 아까 영국 대학은 좀 전공별로 대학교의 특징이 좀 다르고 대학의 전체 랭킹보다는 전공 랭킹을 더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스톤은 UCL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교고 약대로서는 두 번째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약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많이 팔린 그런 약을 이제 블록버스터 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테모달이라고 하는 그런 항암 치료 약을 이 아스톤 대학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왕실에서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퀄리티가 높은 그런 과들에게 저 리저스 프로페서십을 수여를 하는데 아스톤 대학교의 약대가 현재로서는 영국 대학 중에 유일하게 이 리저스 프로페서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 대도시에서 좀 이렇게 유서 깊은 그런 약대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진학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아스톤 약대도 추천드립니다. 지원 자격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성적과 IELTS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대신 이 학교는 파운데이션 입학에 수학을 보기 때문에 수학 성적도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이 썬더랜드나 유클란 같은 경우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이제 진학 제한 정원이 따로 없지만 아스톤 대학은 20명 정도 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영국에서 이제 약사되는 법,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약대를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 실제로 공부했던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저희 학생 세미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주 학생, 주연 학생 지금 참여하셔도 됩니다. 네. 아이고 반가워요. 네네. 오랜만이네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자주 만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현종 학생은 또 영국에 가가지고 직접 그죠? 작년에 코로나 좀 굉장히 좀 심했을 때 영국에 직접 가가지고 또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 경험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대신 좀 물어봐 드릴까요? 끝나고 나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놓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죠? 계속 그죠? 질문 남기진 않으니까 제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그죠? 질문 좀 할게요. 네, 그러면 바로 지금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잘 네. 보여요. 그리고 목소리가 방금 현정선 약간 목소리가 작았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좀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네. 네. 네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예, 잘 들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유클란 파운데이션 소개 세미나에서 앞부분 발표를 맡은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현종님이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유클란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으면서 알게 된 전반적인 커리큘럼과 과정 진행 방향, 그리고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을 알차게 넣어 보았으니까요. 유클란 파운데이션이랑 유클란 약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앞부분이랑 뒷부분으로 나눠봤고요. 앞부분에서는 파운데이션이 뭔지, 그리고 유클란 파운데이션은 어떤 점이 다르고, 매 텀마다 무엇을 배우고, 파운데이션부터 이제 대학교 원서 접수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단계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현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름 이현종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문과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도 이제 인문계 쪽으로 가서 대학까지도 졸업을 한 후에 이제 영국 파운데이션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우선 제 간단한 그 스펙을 말씀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제 평균 학점이 4.5점 만점에 4.0 정도 되었고요. 이제 IELTS는 6.0으로 이제 온캠퍼스 파운데이션 입학을 하였고, 그리고 영어권으로의 유학 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한국에 이제 약대 입학 시험 중에 피트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제 그게 곧 폐지된다는 소식에 원래는 그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네, 지금 그 파운데이션을 마쳤고 이제 A 스타 AA의 성적으로 현재 유클란 약대에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제 소개를 다음 해드리자면요. 네. 저는 미리 먼저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완벽한 노베이스 상태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었어요. 저는 국제 컨벤션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 때에는 과학 수업이 따로 없었고요. 졸업과 동시에 이제 금융권 회사 중 한 곳인 삼성화재에 취업을 해서 19년도에 약사에 대한 꿈이 생겨서 약대 편입을 위해서 국내 대학교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현종님이 말씀하셨지만 22년부터 약대 편입 시험이 폐지가 됐어요. 수능으로 통합이 되게 되어서 이제 20년도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가 이제 유학원 상담을 통해서 9월에 그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유클란 파운데이션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직장이랑 기존의 대학교,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병행해서 들었고요. 21년도에는 파이널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서 3월 대학교 휴학, 그리고 4월에는 퇴사를 해서 현재는 당당히 영국 약대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좀 학생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문과 학생들이 지금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그 약대를 진학했는데 혹시 그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지 준비 과정이 왜 문과지만 수학, 과학, 생물이라든지 아무튼 약대 준비를 어느 정도를 좀 커버를 했는지 좀 도착했을 때 차이가 되게 많이 있었는지 그 부분만 각자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주현 먼저 씨가 항상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주현 씨가 항상 먼저 얘기하세요. 저요? 예, 저는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아예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그 국내에 있는 인강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병행해서 들었고요.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이 다 녹화가 돼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국내 인강에서 이제 국내 문제지를 같이 병행해서 풀면서 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공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차이는 많이 안 났어요?
차이가 초반 텀에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저희 나라에선 대학교에서 배우는 화학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주는 PPT랑 그 과정에서 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이제 제가 직접 직역을 하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좀 할까요? 그래요. 현정 학생 네, 어땠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약대를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그 따로 이과 수업을 조금 들었어요. 이제 생물학 쪽 수업을 좀 들었고요. 이제 화학 쪽은 따로 듣지 않았는데 화학은 이제 그 온캠퍼스 그 파운데이션 시작하기 한 2달 전에 그 인강으로 한 2달 동안 화학원, 화학2만 빠르게 돌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정확하게 이제 화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수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 과목을 배우고 들어온 친구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진짜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좀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이제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지에 가서도 아까 이제 주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한국 인강을 좀 많이 이용했어요. 바로 이제 영어로 이게 인풋이 안 들어와서 자, 일단 한국 이제 인강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 영어로 다시 보고 인풋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시간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모두 지금 뭐지 이 나이 때 시작을 하고 좀 늦게 시작을 하면 이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럼 다음 피스 좀 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이 뭔지 볼 텐데요. 우선 영국과 학제가 다른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된 과정이 바로 파운데이션 과정인데요. 영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A레벨 시험을 보고 주로 대학을 입학하는데 이 시험보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파운데이션 과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으면 입학 보장이 되는 곳이 많고요. 또 유클란도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이과 관계없이 진학이 가능한데요. 저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학교별로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유클란 파운데이션은 크게 높은 점수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과라고 해서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인 화학, 생물, 수학을 배우고요. 이제 마지막 텀의 파이널 시험, 영어 성적, 그리고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약대 1학년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와 현종님은 이제 다양한 학교의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서 유클란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었는데요. 앞에서 유선 지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유클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프레스턴에 위치해 있어요. 프레스턴이면 맨체스터와 리버풀과도 가까워서 근처 여행을 하기에도 매우 좋고요. 이제 20년 기준으로 영국 대학교 중 졸업생 취업률이 탑3 안에 들고요. 북서부 지역 대학교에서는 이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아무래도 런던이나 메인시티의 경우 생활비와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서 유학생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렴한 물가로 인해서 유학생들이 살기 좋은 곳에 손꼽힌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클란 파운데이션을 추천하는 이유인데요. 먼저 영국 약사위원회에서 인증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제 영국 약사위원회가 인증하는 영국 대학교는 31곳이고요.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유클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약사 국가고시를 보는 경우에는 약사위원회에서 인증한 인증한 약대인지를 꼭 본다고 해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개발 및 사용, 다양한 연구 실습 위주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최첨단 연구 시설을 갖추었는데 아무래도 약대기 때문에 실습과 실험이 어느 과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에 유클란 약학과 학생들은 산업체와 이제 연계된 곳에서 실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매년 전문가 참여 세션이 진행이 되고요. 사립 약대, 러셀 그룹의 약대이거나 학비가 비싼 곳과 비교해 보면 거의 10,000파운드 정도 저렴한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장점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여기는 다른 학교를 그저 도학생 설명을 해주겠지만 유카스를 써서 다른 학교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학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물론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썬더랜드라든지 아스트리가 앞서 지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기는 유카스 통해서 단계를 못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 통해서 지금 두 학생도 여러 학교에 지원하고 5% 받았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 장점, 그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볼까요? 네, 그러면 유클람 파운데이션 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9월 이제 입학을 하게 되시면 텀 3로 진행이 되고요. 우선 텀 1에는 각 과목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이 주로 진행이 되고요. IELTS 점수가 아예 없는 경우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에 들어오면 영어 수업이랑 옥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텀 2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교를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제 각 약대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각 과목별 심화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이때도 이제 영어 시험인 옥토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현종님이 더 자세하게 옥토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텀 3에서는 이제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파이널 시험이랑 랩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가장 메인으로 포커스되는 부분이고, 디베이트 수업도 이제 텀 1과 텀 2에는 없었지만 새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소화계나 신경계 등 기본적인 생물학적 지식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매주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두세 장 분량의 숙제가 나왔었고요. 텀 1이랑 텀 2에는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파이널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프레딕트 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유카스를 지원할 때 예상 점수가 돼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텀 1과 텀 2에 보는 시험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텀 3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랩 리포트랑 파이널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이 마지막 텀 3에 보는 게 파이널 점수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때 최종적인 점수가 됩니다. 케미스트리도 이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은 바이올로지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제 인올가닉 케미스트리와 올가닉 케미스트리로 나뉘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스는 조금 다른데 배우는 과목은 이제 수학이랑 랩 세이프티랑 이퀴프먼트라고 해서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발생하는 안전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실험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매 텀, 그러니까 텀 3개 동안 이제 매 텀마다 이제 과제 2개를 진행을 해서 총 6개의 과제가 나오는데 이게 10%씩 해서 파이널 점수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킬즈라는 과목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없는데 매 텀마다 이제 파이널 점수에 들어가는 과제 2개를 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텀에는 디베이트 40%가 들어가서 총 이제 파이널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인터뷰를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긴 하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케미스트리하고 바이올로지를 준비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 내 학생이 시작을 해서 한 명도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어제 그 모든 학생이 좀 입학을 했어요. 조금 이 두 학생은 좀 나이가 있고 좀 성인이지만 좀 어린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 18세 미만 학생도 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떨어진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이게 매 텀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점수가 40% 미만이면 이제 다음 텀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저는 40% 미만인 학생들은 따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성실하게 각 수업을 열심히 듣기만 하면은 크게 패스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현종 학생은 어떠세요? 좀 어렵진 않게 이렇게 좀 특별히 서포트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주나요? 네네. 우선 그 매 텀마다 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선 그 주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특히 텀 1에 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이제 predicted grade라고 해서 유카스 지원할 때 예상 학생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특히 텀 1 때 신경 써서 시험을 이제 봐주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막 이제 인강을 같이 이제 겸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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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지금 이 파운데이션, 유클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에 스킬스에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약대에서 좀 있으니까 딱 이런 네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물론 네. 상대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그 전에 있던 학생도 그렇게 학생은 아니었는데 진학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이 좀 진학을 해서 충분히 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뭐 대책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가도 통과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 그 점 준비하는 것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두려움은 뭐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스킬스 이제 수학 부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약간 기초 통계학이나 예를 들면 거의 중학교 저희 과정 중에 배웠던 그런 수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그 방정식이라 하죠. 방정식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기초 통계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막 너무 수학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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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지금 뭐 많이 공지를 했지만 다음 주에 제 학생들을 수학과학 생물 해가지고 약대에 가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세션을 좀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죠? 지금 준비를 해주는 그런 세션을 좀 마련했어요. 그리고 뭐 저희 학생도 지금 올해 가는 학생도 그죠? 그 전에 다니는 학생한테 조금 과외를 받고 왜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학생도 지금 뭐 그죠? 어쩌면 이걸 그죠? 듣고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톱 학생은 좀 아니었다는 거 그죠? 그 생각하시고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지만 많은 질문을 하셔야 되고 코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꼭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과목들의 파이널 시험을 통해서 이제 유카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유카스는 쉽게 생각하셨을 때 그냥 저희 나라에서 수시 지원하는 것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대신에 좀 차이점은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각 대학교별로 자소서를 따로 작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유카스에서는 하나의 자소서, 하나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여러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사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막, 어, 막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게 막상 지원을 하게 되는 텀 2나 텀 3가 됐을 때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작성은 텀 1부터 미리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학교에 유카스 지원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이분이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첨삭도 따로 해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텀 2랑 텀 3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선생님한테 다 첨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 텀 1부터 이제 자주 첨삭을 받고 또 유학원에서도 첨삭을 받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카스 지원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인기가 많은 학교는 이제 입학 정원이 따로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게 빨리 차버리면 아예 유카스에서 지원을 못하게 그걸 막아놓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제 유클란 같은 경우는 진학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셔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클란 같은 경우. 그래요. 지금 여기는 제가 할 얘기가 좀 더 많이 있긴 하긴 하는데, 일단은 혹시라도 지금 유카스에도 관심이 계신 분들은 내일에 저희 사람사랑 학생들 그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유카스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꼭 그걸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링크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약대 유카스는 조금 전략을 좀 달리 해야 될 거예요. 그 전에는 파운데이션이 없어서 그 외국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파운데이션도 많고 영국 약대가 점점 좀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어떤 학교들은 캡이 있거든요. 이 캡이 어떤 거냐면 외국 학생들은 약대를 몇 명 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물론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정원이 있고요. 왜 그러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약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좀 그죠, 좀 힘든 게 톱 약대를 파운데이션으로 모두 다 오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받아주는 파운데이션 차이가 있고 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선 목표는 약대를 입학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유카스에서 유학원도 관심 이렇게 하긴 했는데, 누구든지 다 연락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파운데이션이면 일단은 보장이 되니까 그 방법 제일 좋아서 뭐 자기소개서는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다른 학교를 지원한다면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할 때 유학원뿐만 아니라 어디든 관심이 있다, 그다음 그걸 했다, 그런 학생들은 그죠, 다 연락을 해보고 자기소개서가 괜찮은지, 객관적으로 괜찮은지 꼭 그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의외로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시작하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얘기하실 게 있으세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카스로 지원한 학교인데요. 이제 저는 오른쪽에 학교를 지원했고 현종님은 왼쪽에 학교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앞에서 유선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클란을 포함해서 5곳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한 3곳 정도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현종님이 유카스 지원한 학교랑 오퍼 얘기해 주시면서 뒷부분.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카스를 통해서 유클란을 포함한 5개의 대학을 지원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아스톤 대학교는 제가 이제 아스톤 대학교가 인터뷰가 파이널 시험 한 2주 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스톤 인터뷰 전에 이제 나머지 대학교 4개를 모두 합격한 상황이라 그 아스톤 대학교는 인터뷰를 포기하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머지 4개 학교에서 이제 오퍼를 받았지만 제가 이제 유클란을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많은 학생들이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킹스 칼리지를 붙었지? 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인터뷰는 있었나요? 네, 킹스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파운데이션 이제 학생에 대해서는 약간 보더 라인에 있는 학생은 특별하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제 보더 라인을 넘은 학생은 이제 그 오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킹스 칼리지를 물어보고 왜 하신 분이 되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킹스 칼리지를 합격하고 유클란을 최종 결정한 이유를 물어보네요. 아, 네, 우선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이제 처음에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다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이제 따로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유클란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에 대해서 학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좋은 학교를
이제 가는 것이 이제 당연히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약사로서 일을 할 때 뭐 유클란 나왔으면 그 약국 안 가고 뭐 KCL 나왔으면 그 약국은 가고 이런 것은 이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일단은 KCL을 붙는다, 그다음에 유클란 간다 가면 무조건 KCL을 붙는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현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용하고 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정한 거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지원을 유카스를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좀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현중 학생도 그렇지만 주현 학생처럼 프리딕트를 잘 받아야 돼요. 첫텀 공부를 하고 얼마나 그저 성적이 나올 건지 이런 그죠 점수를 굉장히 좀 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죠 여기는 유카스 수도로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를 좀 붙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좀 잘 써주거든요. 성의 있게 해주고 준비를 좀 해줘요. 전략을 좀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종합돼야 되고요. 그래서 보장이 되느냐 그건 또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합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킹스를 그죠 이렇게 오퍼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어떤 학생이 한국 학생은 아니었는데 킹스를 약대로 간 학생이 좀 있었거든요. 어 약간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킹스는 있어요. 근데 어느 국적인지 뭐 그건 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킹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시더해지고 바로 지원하자마자 거절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 옥토라는 영어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옥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On Campus Test of English라고 이제 온 캠퍼스 자체적으로 이제 IELTS 대체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IELTS 7.0 이하 학생은 이 옥토라는 영어 과목이 처음에 이제 시간표에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텀 끝에 가서 이제 옥토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IELTS와 같은 구성이고요. 전체적으로 IELTS보다 난이도가 낮지만 이제 시험 시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 네. 옥토는 그리고 예. 다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옥토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파운데이션이든 뭐 약대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든 엔지니어링 어떤 파운데이션든 자체 영어 준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느 학교든지 파운데이션은 다 이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이 과정을 패스를 해야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는 물론 유클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클란 학교 입학 보장 IELTS 없이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 시험을 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옥토 가지고 다른 약대를 지원하고 다른 약대에서도 옥토를 받아줄 때 왜 이런 학교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뭐 모든 다른 학교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IELTS를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학교를 갈 때는 그 자신의 영어 테스트를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다른 학교를 가면 IELTS 봐야 된다. 왜 이렇고요. 혹시 두 분 중에서 옥토를 받아주는 학교가 있었나요? 옥토 중에 옥토를 어느 학교에서 좀 받아줬나요? IELTS 혹시 받아주는 학교들 있잖아요. 네네. 우선 제가 그 이제 옥토 시험을 보고 제가 이제 진학 튜터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지원한 대학들이 이제 이 옥토 성적을 받아주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옥토 성적은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뭐 킹스 네네. 칼리지까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부분도 콕 집어서 물어봤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온 캠퍼스 그 협력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아스톤이라던가 레딩이라던가 이제 그 대학 말고 이제 그 킹스 컬리지도 이 옥토를 받아준다고 이제 그 진학 튜터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건부에서는 다 없고 70% 이렇게만 나온 건가요? IELTS 1쪽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제 이제 오퍼 상에는 이제 IELTS 7.0 이제 이상을 요구한다고 그 KCL 오퍼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KCL을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진학 튜터에게 물어봤던 건데 어, 뭐, 네, 우선은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변 학생은 어떠셨어요?
옥토로 많이 받아줬잖아요. IELTS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지원한 학교에서는 유클란을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는 모두 IELTS를 요구했고, 옥토는 그 저희 온캠퍼스랑 연관된 RCSI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옥토를 받아준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다 IELTS를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RCSI는 아일랜드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의대랑 약대를 제공하는 그런 학교인데 파트너십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원학생 지원하는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왜 이런 학교들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유클란 학생들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진학한다라고 하면 대학끼리 협력을 맺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어서 옥토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제 리딩과 리스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IELTS보다 난이도가 낮고 이제 각각 20문제예요. 제 기억상에 이제 IELTS는 이제 리딩 40문제, 리스닝 40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절반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문과 지문과 문제 난이도는 이제 훨씬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ELTS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라이팅 파트인데요. 이제 IELTS 라이팅 파트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파트 2도 이제 250자 글자 제한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옥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자 이제 글자 수 제한으로 이제 에세이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IELTS보다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IELTS가 파트 1, 2, 3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옥토도 마찬가지이지만 파트 1 질문을 시험 며칠 전에 이제 알려줘요. 이 이메일로 이제 시험 질문을 알려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안지를 먼저 작성해 보고 그걸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았던 이제 시험 질문은 이제 너의 앰비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 2분 동안 말하는 게 이제 파트 1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1 질문을 준비해서 시험 당일이 되면은 이제 파트너가 한 명이 주어져요. 제가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파트너로 지정이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파트 1에 대한 그 준비해온 답안을 이제 말을 하고 파트 2는 서로 주어진 파트너와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이게 파트 2인데 이제 서로 2문제 정도 물어보고 답변하고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3는 이제 저희 시험 감독 즉 튜터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 2-3문제 정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 운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눈치 없는 파트너를 만나면은 좀 괜히 어렵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파트너를 잘 만나서 이제 파트 2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파트 2를 위해서는 이제 파트 1에서 파트너가 그 답변을 할 때 잘 듣고 그 내용을 메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옥토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작년에 했던 저희 학생들 영상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좀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약대 인터뷰인데요.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텀 1에는 인터뷰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텀 2부터 텀 3 사이에 이제 약대별로 이제 그 인터뷰 스케줄이 나오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보통 이제 유클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간단한 수학 문제, 개인 질문, 윤리 질문, 그리고 그래프 분석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약대 이제 유클란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약대 교수 및 이제 약대 관련 담당자들이 진행을 하였고요. 인터뷰 시기가 다가오면서 저희 이제 학교 이제 온 캠퍼스에서 기출 문제를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 모의 인터뷰를 따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이게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저를 담당하셨던, 그러니까 저희를 담당하셨던 그 진학 튜터님이 그러니까 네. 그 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클란을 해보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의대 인터뷰 쪽에 조금 집중이 많이 쏠려 있어서
조금 인터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유학원에서 제공해준 자료로 대부분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거기 이제 유학원에서 제공해준 자료에서 실제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텀 이제 1, 2, 3 간 학업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인터뷰에서 떨어지면은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그 외에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인터뷰에 준비 시간에 쏟는 것은 이제 비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인터뷰 내용이 계속 그죠?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좀 이어지니까 인터뷰 내용 좀 듣고 좀 더 얘기하죠. 네네. 우선 그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 제가 그림 하나 붙여놨는데 여기 이제 9 Standards for Pharmacy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질문 이제 인터뷰 자체가 이제 약사로서의 자질을 이제 보는 이제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 9 Standards를 이제 참고하셔서 대답을 하시는 게 이제 좋거든요. 우선 이제 인터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 10분 동안 간단한 수학 문제 10문제를 풀게 하더라고요. 이제 수학 문제라고 해서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예시를 올려놨는데 예를 들면은 뭐 250mg을 g으로 환산하여라 아니면은 이제 500mg의 약이 처방되었는데 이제 그 알약 한 알당 25mg이다. 이 경우에 몇 개의 알약을 제공하여야 하는가 이런 등등의 이제 단위 변환, 간단한 산수 문제, 아니면 이제 화학의 몰 계산, 아니면 이제 약물 복용량 등 같은 되게 간단한 수학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10분 내로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특히 더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10문제 중에 한 7, 8문제 이상만 맞으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선적으로 그 개인 질문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이제 윤리적인 이제 질문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개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약사가 되고 싶은지,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본인의 성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이 윤리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에서 일어날 법한 약간 선택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양자택일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약 먹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환자가 약국에서 흥분을 해서 이제 난동을 피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류의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앞서 제가 말한 이 질문들 같은 경우에 질문들을 이제 대답을 하실 때 그 아까 조금 이제 앞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그 9 스탠다드에 기반을 해서 대답을 하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러 질문에 적용 가능한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유학원에서 이제 예상 문제를 보내주면은 그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엄청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모두 다 이제 답변하고 외우는 게 저는 이제 거의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제 군대 생활 때 이제 특별하게 경험했던 거 딱 하나 경험을 토대로 많이 이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피킹 조금 약한 친구들은 조금 많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어권 유학 경험이 많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 스피킹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자기만의 이제 본인 의견을 강력하게 이제 어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분석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래프도 이제 막 어려운 그래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예시 그래프를 하나 올려놨기는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제 너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한번 말해봐라 이러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는 이제 약간 심장병 관련해서 올려놓기는 했지만 보통 유클라는 당뇨병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 바이올로지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제 수업 시간에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기출 문제도 나눠주기도 하시니까 그 점 참고해서 준비하시면은 이제 그래프 문제도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저도 흥미있어서 그러는데 이 그래프에서 네네. 여자가 좀 뭐죠? 2010년대로 오면서 떨어지고 남자는 질병이 좀 더 높아졌나요? 뭐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네네. 설명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이거 딱 보고 저는 생각이 났던 게 그 IELTS 라이팅 파트 1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런 그래프 같은 거를 주고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묘사를 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어, 1995년 이전까지는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이 발병률이 높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뭐 그 역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그랬는지 뭐 이런 것은 할 필요는 네네네. 없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아, 이걸 보고 딱 보이는 것만 설명을 하시면 돼서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IELTS 파트 1 라이팅 하듯이 이 예. 그래프는 뭐에 대한 그래프이다라고 시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수치가 이때부터 이때부터는 이랬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렇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2002년쯤에 2002년, 2007년 그쯤에 약간 제일 높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지? 한번 페이지를 아까 그 그래프 있는 페이지로 잠깐만 좀 백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예, 그래요. 준 학생 지금 그러면 그 인터뷰에 대해서 사실 제일 궁금할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 했던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학교를 했는데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 많이 물어봤다. 좀 생각나는 걸 조금만 뭐 그죠? 얘기해 주고 조언을 좀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인터뷰는 다 통과를 좀 하신 거죠? 네. 그래요. 인터 네. 인터뷰 좀 인상 깊었던 인터뷰는 한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그게 그룹 인터뷰인지 저는 모르고 갔어요. 메일에서도 미리 알려주질 않았는데 참석해 보니까 이제 줌에 한 5명 정도의 학생이 참석했던 인터뷰였고요. 이제 그런 인터뷰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을 좀 잘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웃는 인상인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면접 보시는 분도 이 학생이 긴장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외국인 학생이라서 영어가 조금 더듬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셨고 이제 제가 인터뷰 중에 단어를 좀 잘못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정을 해 주셨는데 그냥 웃으면서 "아 죄송하다. 제가 긴장해서 그렇다." 하니까 "아 괜찮다." 하면서 굉장히 다독여 주고 좀 격려해 주는 분위기의 인터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현종 학생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클럽 말고 킬 대학교 이제 인터뷰를 봤을 때는 느꼈던 게 학교마다 약간 기출 문제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다른 이제 유학생 여기 나온 분 이제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그분이 말씀해 주셨던 킬 대학교 그 기출 문제가 제가 이제 킬 대학교 인터뷰를 봤을 때도 그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목표하시는 이제 학교가 있다면은 이제 학생들 거기 이제 인터뷰 봤던 학생들 찾아가서 기출 문제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 대학교 인터뷰 볼 때 제가 질문 하나를 완전히 못 알아들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뭘 물어봤던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못 알아들어서 몇 번 다시 물어봤는데도 이제 웃으면서 다시 이제 질문을 다시 대답을 해주셨고요. 이제 저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조금씩 단어도 이제 바꿔 가시면서 이런 경우엔 이게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래? 대답을 하면은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완전히 못 알아들었던 것 때문에 되게 이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5%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마음 편하게 그냥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저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들고 있으면 운이 좋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는데 그 사실은 인터뷰의 본질은 이 학생의 지식을 물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대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의대는 굉장히 좀 너무 좀 치열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의대든 약대든 인터뷰하는 목적은 지식을 물어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L레벨 통해서 파운데이션 성적 통해서 선생님 추천사 PDP 그레이드 통해서 이미 지식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 같은 것은 이 사람에 대해 그저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냐 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질문을 몰랐다라고 하면 당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 학생은 아니긴 한데 너무 잘한대요. 그리고 그 학생이 질문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제 학생 영어 점수도 이미 너무너무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너했대요. 근데 반대로 어떤 학생은 되게 좀 쉽진 않았거든요. 갈 때도 영어 준비도 좀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닥치는 대로 그냥 한다고 이렇게 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전산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그저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좀 그랬던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이제 아까 주연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룹월 건데 좀 반응을 해주고 그죠? 같이 그죠? 또 모르면 좀 물어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려운 질문한 거죠. 어떤 약에 대해서 뭐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건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건 나한테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인터뷰가 뭘 했냐면 웃으면서 너 인터뷰를 너무 잘하길래 한번 이거 물어본 거다.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학생 웃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뷰의 본질이 어떤 건지, 왜 인터뷰를 하는지, 왜 이걸 먼저 파악하고 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터뷰가 질문의 답변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런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부분 다음 주에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 세션을 하거든요. 물론 제 학생들 위주로 하긴 하는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수학, 과학, 생물 세션 참여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저희 학생들 베스트 학생들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얘기를 좀 치열하게 해서 인터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거니까 꼭 연락을 주시고 좀 그저 인터뷰에 대해서는 좀 참여하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질적으로 인터뷰는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학교 가면 어느 정도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점점 진화하고요. 점점 어렵게 그죠? 할 거예요. 점점 경쟁이 치열할수록 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인터뷰 자료 굉장히 좀 많이 보시고 하지만 저희도 어떤 인터뷰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 그죠? 물량 공수를 하는 거예요. 좀 쭉 집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건 다 봐라. 이건 준비해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건 뭐 더 이상 질문 받지 않아도 난 답변할 수 있어. 이런 순간이 와요.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인터뷰 본질이 정확히 뭐냐면 여기 그죠? 올려둔 것처럼 나이스 에너지 퍼포먼스 이 부분만 잘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그저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또 그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파이널 이그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파이널 이그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초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5월 초에 파이널 이그잼을 이제 치고 이제 성적이 이제 미달인 친구들은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제 재시험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시험까지 본 학생들은 이제 두 시험 중에 더 잘 나온 점수가 성적표에 기재가 되고요. 이제 그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부장님이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65% 이제 전체 65%를 맞으면 되는데 이제 파이널 시험이 그중에 65%고 랩 리포트가 35%가 들어가요. 이제 그 파이널 시험 같은 경우에 객관식이 약 10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주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이제 볼 때 이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모두 써주시는 게 좋고요. 어,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제 공식 및 정의들을 이제 공식도 중요하지만 정의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정의들도 잘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보다 생물이 조금 더 어려웠는데 생물도 이제 65%를 넘으면 되고 이제 객관식 10문제, 단답형 및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생물은 조금 특이한 게 이제 25점짜리 에세이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가 나와요. 이제 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키워드를 다 맞추면은 제가 알기로는 19점을 받을 수 있고요. 25점 만점에 19점이 키워드고 나머지 6점은 이제 에세이 형식을 이제 지켜야지 6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세이는 한 번도 25점을 다 받아본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키워드만 잘 써도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생물 공부하실 때 이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생물이 이제 양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실 때 밀리지 않게 평소에 배운 내용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좋고 이제 생물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A레벨 시험과 문제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A레벨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쉽지만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A레벨과 비슷하기 때문에 A레벨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텀 3에 보는 이제 디베이트가 40% 그리고 이제 그 텀 1, 2, 3에 나눠서 보는 이제 어세스먼트 그 과제가 총 6개이고 60%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65% 이상이면은 네, 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킬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수업만 충실히 따르다 보면은 점수 맞추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뭐지 처음에 하실 때 A스타, AA 이렇게 저는 65%, 70% 이렇게 되는데 A스타가 그러면 75% 이상인가요? A 스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70% 이상이면 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A스타, A 뭐 이렇게 해서 그죠? 뭐 프리텍트를 되게 네, 잘 네. 받아서 킹스나 뭐 이런 데서 왔나 보네요. 그래요. 네, 그럼 다음 프리딕트도 좋았고, 네,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네, 프리딕트도 좋았고 이제 학점 대학 때 조금 잘 받아 놓은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고등학생 분이나 이제 대학교 지금 다니시는데 혹시 유학 생각하고 계신 분 있다면은 이제 그래도 조금은 이제 그 학점 어차피 유학 갈 거라고 이제 그 점수 다 버리지 마시고 이제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열심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팁 이제 방법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튜터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튜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너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문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물어보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되게 뭐 튜터들은 전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두 잘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인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와 수업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시험 직전에 이제 온캠퍼스에서 전년도 시험 문제를 보내줘요. 이제 거기서 시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옥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닝,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이제 리스닝, 리딩보다도 라이팅, 이제 라이팅이 조금 이제 IELTS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지만 조금 라이팅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이제 과학 실험 레포트를 읽고 약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이제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ELTS 라이팅 파트 1 쓰는 형식하고 물론 길이는 좀 많이 달라요. 이제 랩 리포트는 한 6장 써야 되는데 전체적인 틀 자체는 저는 이제 라이팅 파트 1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튜터가 이제 그 채점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채점표를 나눠줘요. 그 채점표를 잘 참고해서 거기에 충실하게 맞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은 네,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연 학생 혹시 주연 학생은 사실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사실 오랫동안 뭐 일을 하다가 갔으니까 공부하기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수업하고 그다음 개인적인 그저 스터딩 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우선 아무래도 영국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그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배움의 뭔가 속도도 좀 더 빠르고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라인도 분명히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수업이 녹화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튜터한테 질문을 이제 메시지 개인 프라이빗 챗으로 남기면은 확인하시면 바로바로 또 피드백을 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시험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전년도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모든 학생한테 다 주시는데 제가 문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면 또 문제를 더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받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시간 조절이라든지 뭐 친구도 만나고요, 뭐 개인적인 여가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시간 조절 괜찮은 거 있었어요? 뭐 또 낮밤이 좀 바뀌는 것도 있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서 6시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업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도 이제 수업이 돼서 저는 근데 회사랑 병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그렇게 듣고 이제 숙제하고 그러면 이제 밤을 새는 날도 조금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제 아침에 조금 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 패턴은 영국 생활에 이제 맞춰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파이널 준비할 때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 때문에 조금 밤을 새는 일이 잦았던 것 같은데 주말에는 수업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 만나고 여가 생활 즐겼던 것 같습니다. 밤을 샌다는 게 지금 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밤새, 밤새면서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죠? 휴식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밤새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쩌면 나쁜 세미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기본적인 학교 생활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프레스턴이란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프레스턴 이제 아까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작은 이제 소도시이고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가 싸고 각종 프랜차이즈, 쇼핑센터,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PC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들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식당, 카페, 배달 음식이 잘 되어 있고 이제 아시안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김치와 라면 같은 한국 제품들을 많이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이내면 대부분 갈 수 있고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기차로 50분 거리, 런던과는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 영국 그 지도 보시면 영국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코틀랜드 여행이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가면 다시 영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에든버러를 한번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공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이제 그 프레스턴 시내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큰 공원이고,
약간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랑 이 공원에 가서 많이 휴식도 취하고 산책도 하고 했는데 이 공원이 진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프레스턴 혹시 이제 유클란 파운데이션이나 유클랜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공원은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끝났네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뭐 그죠? 딱 1시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계획된 대로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질문하신 분이 계시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많이 묻고 그 답변하고 해서 어느 정도 다 그죠? 좀 커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뷰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지금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드리면 일단은 학교에서 해주는 거 너무 믿지 마시고 그죠? 그것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유학원에서 해주면 그죠? 보면 된다. 이런 말 그죠?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죠? 내가 확신할 때까지는 그죠? 완벽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길 좀 바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도 도움이 되니까, 그죠? 이런 세미나 많이 보시고 또 질문 많이 하시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 구글 서칭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고요. 그래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한국 학생들한테 뭐 하실 얘기들, 뭐 공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뭐 간단히 그죠? 뭐 한마디 정도? 우선 그 파운데이션 이제 대학 입학 이제 전 코스이긴 하지만 이제 너무 막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한국 고등학교 3학년처럼 이제 생활하게 되지도 않고 저희가 분명히 할 게 많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놀 시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이용해서 뭐 조금 이제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고 어 네, 친구 집에 가서 약간 파티도 하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씨 마지막으로. 네. 아무래도 한국 약대보다 들어가기 쉽고 좀 수월한 과정인 건 정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쉬우니까 뭔가 '열심히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저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패스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고 뭔가 모든 수업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UK 노스 파운데이션을 추천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초기 부분에 이제 지부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여기 파운데이션을 듣고도 이제 KCL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팅엄 등등 잠깐 좋은 대학교로부터 오퍼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시면은 약간 가성비 좋은 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주현 씨는 추천을 하세요? 네. 온라인 수업을 하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전 몰랐는데 그런 KCL이라든가 리딩 그런 좋은 대학교에서 옥토를 받아주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IELTS가 생각보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시간도 많이 드는 시험이다 보니까 UK 노스 파운데이션 과정 통해서 그렇게 영어 수업을 통해 영어 시험 점수도 받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진학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지사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지금 뭐 아, 썬더랜드부터 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유클란도 되게 제 생각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 많이 이렇게 문의들을 하시는데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자 하면은 특히 약대가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도전을 많이 하고자 하는 전공 중에 하나예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근데 두 분도 약간 일 경력이나 아니면은 현정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약대 준비하시다가 진로를 트셨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희망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듣고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희망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이제
보통 이제 되게 늦었다, 저도 이제 되게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생 직업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평생 직업을 결정하는데 이제 괜히 약간 지루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 해서 그 분야에서 2, 30년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하고 싶은 분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년생이고 올해 28살인데 이제 약대 졸업하면 32, 33인데 이제 약사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32, 셋부터 일을 해도 30년은 거뜬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약사 자격증을 따면 이제 정년 없이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제 약대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시험까지 포함해서 한 5년 정도 걸리지만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99년생으로 23살이라 이제 과정을 다 마치면 한 29살 정도 되지만 이제 30살부터 쭉 이제 약사로 생활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나이 때문에 주저한다 이런 걸보다는 이제 약사 자격증을 통해서 얻게 될 베네핏을 더 생각하시면 약대 유학의 고민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저는 나이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뭐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가해 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녹화되는 대로, 녹화한 대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대학생들한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 한종 학생, 그다음 지현 학생, 저희 학생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 또 과외 필요하시면 저희 학생들도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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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